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26일 11.6 1979년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신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여튼 박 대통령이 좀 거대한 유산을 우리가 남겨가지고 네. 아직도 우리는 박정희의 그 유산 네. 그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 보면 저 2017년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파면 탄핵되어서 이제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본격적으로 대선이 벌어졌을 때 그때 문재인 후보가 JTBC 썰전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이렇게 띄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박정희 체제가 남긴 유산을 씻어내는 것이 적폐청산의 의미다. 지휘를 해야지. 지금 돌아가신 40년 된 양반 이름을 덜먹일 정도로 지금 그런 양반이 왜 그러면 2015년 2월에 당 대표 됐을 때 왜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 까먹었다. 숟가락 하나 밥가락 하나 남기도 없이 다 까먹었다. 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네.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의 진 빚을 이제 다 갚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박근혜 뽑아준 게 뭐야? 박정희 딸이 오죽 잘하겠냐? 뭐 그거 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예. 근데 그 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네. 그 아버지 얼굴에다 이제 먹칠을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네. 우리 저 국민이 네. 박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아직 다 못 갚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저기 문재인 당시 후보도 박정희 체제가 남긴 유산을 씻어내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제일 큰 유산은 네이션 빌딩을 완료한 거죠. 저 박 대통령이 맨날 얘기했지만은 뭐 5천년의 가난을 떨쳐내자 뭐 네. 그런 얘기 했지만 그걸 뭐 조국 근대화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뭐 저 새마을 운동으로 되는 근면 자조 자립이라는 네. 그 농촌 개혁 운동도 했고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70년대 만들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중화공업 투자로 지금 우리가 지금도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자 조선 저 정주영 씨 앞세워가지고 자동차. 조선 자동차 그리고 삼성에서 반도체는 물론 뭐 그 뒤에 이제 이병철 씨가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했으니까요. 자 전자 철강 철강, 말할 것도 포스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산업에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뭘 하셨나? 큰 거 하셨다고 그래요. 뭐. 가장 큰 걸 하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길이 남을 얼마 전에 양상훈 주필이 그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당신이 해놓은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봐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아니 우리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좌파의 위선과 허위 그들의 그 뭐랄까 그 추악한 민낯을 갖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고요. 그래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최고로 치라면은 저는 캔두 정신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결국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갖다가 계속 잇고 있는 것이 지금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특히 후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배우려고 그 새마을 운동은요 뉴타운 뭐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그냥 새마을 운동이에요. 고유명사예요. 그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뭐 네. 아들 딸들은 이제 새마을을 잘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어렸을 때 고향에 가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아니 그 전에 네. 그 상황은 어땠느냐? 그 주막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농 한 딩기라 그러면 겨울에는 전부 고스톱 치고 뭐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네. 그냥 차 깔아 농촌이라는 게. 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저 새벽종이 울렸네, 뭐 새아침이 밝았네, 네. 마을 길도 넓히고 네. 또 저 정비 작업도 하고. 예, 예. 그리고 밤에 겨울에도 나와서 땅 파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 첫째 농촌에 정말 그렇게 착 가라앉았던 그 분위기를 네. 일신해가지고 네. 또 그 사람들이 또 산업화가 공업화가 진행되니까 그 네. 사람들이 또 서울로 올라가서 또 거기서 산업 일꾼을 노동력을 그렇죠. 제공해주고 이게 이제 뭐 순환이 되면서 이제 오늘을 했는데 저 문재인 선생께서 지금 40년 돌아가신 40년 된 양반의 박정희 시대를 지우겠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네. 지도자의 표준이 된 것 같아, 박정희가. 그렇죠. 자, 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문재인이 아무리 적폐청산이니 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만들어서 뭐 하고 해봐야 네. 이 지도자의 표준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보면 난장인데 뭐. 아니 국민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공업, 문화, 환경, 우리 그린벨트, 그다음에 우리 아니, 나무 심게 해가지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처럼 이렇게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그거 다 부수고 있잖아 지금 태양광. 문 대통령 큰 거 하시네. 박정희 흔적 지우는 건 하나하나의 태양광 사업. 태양광 사업. 저 브로커들 업자들 그냥 배불리는 거. 또 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원전 파괴하고. 원전 완벽하게 파괴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와, 진짜.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의료보험 체계. 그 누가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신현학 보건사회부 장관 때 처음 시작된 겁니다. 한국 의료보험이 세계 최고인 건 아시죠? 알아요. 미국 교민들이 의료보험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보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놀랍게도 문재인 케어 하신다고 그야말로 건강보험 제작 완전히 빵꾸 내고 있죠. 빵꾸 내갖고 지금 건강 가만 생각해. 그러니까 진짜 맞네. 박정희 만드는 박정희 업적 체제를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까뭉개는 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를 어쩌자는.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 씨를 이해하기 쉽네. 자기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구만요. 그렇죠. 원전 까부수고 건강보험 갖다가 누더기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환경론자들이 가장 칭송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 녹화입니다. 그 하나하나 까부숴 갖고 그다음에 저 보면 태양광으로 깔아버리고. 이제 좌파들은 네. 저 문재인 같은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은 그 시절에 노무현 시절에 그런 얘기를 줄줄 하고 다녔. 뭐 우리 국민의 역량으로 이뤄낸 거지 무슨 뭐 박정희가 뭐였냐. 참 이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 인재를 적재적소에 쓴다 이런 것도 안 하는 거야. 뭐 그냥 우리는 우리다 뭐 모여라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다. 뭐 전대협 했으면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지 뭐 무슨 인사비서관을 왜 외교관을 해? 그냥 저 임종석이 보좌관은 친구하면 되지. 애국심만 있으면 일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정말 100년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지도자하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같은 좀 그야말로 100년 10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기업가들하고 그 당시에 젊디 젊은 그 관료들이 무섭게 뛰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보면 노동자들도 애쓴 거 사실입니다. 그거 누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공들의 피와 땀이 바탕이 된 거죠.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지도자의 또 지도력이 있었고 기획력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 1960년 70년대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잘 살던 필리핀이라든지 저쪽 나이지리아나 왜 우리의 지금 우리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됐고 왜 우리만 유독 선진국이 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 또 하는 것이 또 있네. 뭐요? 그 박정희 시대에 충만했던 앙트레프너십, 기업가 정신, 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격려하고 끌어갔던 뭐 수출 확대 진흥회의도 하고 뭐 네. 기업들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재형저축을 뭐 해서 지원해주고 그렇죠. 박 대통령이 여공들을 위해서 야학도 좀 하고 학교 세워라서 기업체 부설 학교가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은 그 거꾸로 가는 거네. 기업가 정신도 없애버리고 기업들은 그냥 줄줄이 다 그냥 감옥 들락날락하게 하는 걸 그냥 뭐 코스로 삼고 그러니까요. 전부 기업인들 뭐 30대 기업 재벌 총수들은 다 올가미 목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땡기면 아무 때고 그냥 와가지고 우리 삼성, 우리 SK, 우리 현다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양반이 진짜 박정희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하나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놨고 그런 거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공들이 보면 참 애써서 그 피땀 흘린 거 사실이고 여공 애사죠.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은 또 근로자들도 가서 저 사우디에 중동 사우디에 열사에서 애쓴 거 그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또 일부 졸부들 또 재벌들 보면은
또 지나치게 보면 갖다가 땡긴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벌들은 다 도둑놈이고 그다음에 이 저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저 피땀 흘려서 피 뽑힌 놈들이니까 이제 와서 민주노총 만들어서 그야말로 회사 갖다 무슨 사회주의 같이 말이지 자기가 주인인 양 발로 차고 들어가도 된다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좌파들 이 관념론자들이 네. 역사라는 것이 네. 영욕이 네. 영광스러움과 욕됨, 네. 치욕과 승리의 순간들이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짜여져 간다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네. 욕 부끄러운 부분들 네. 뭐 군사 독재했다든지 네. 뭐 박 대통령이 유신했다든지 그런 걸 시줄을 다 빼버리면은 네. 대한민국이 형해화돼 버린 거죠. 시줄만 가지고 이렇게 저 모포가 짜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더러운 거니까 뺀다고 다 지금 빼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형해화돼서 김정은이 찬양하는 거 외에는 뭐 남아. 그러니까 네이션 빌딩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네이션 빌딩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야말로 6.25 전쟁을 갖다가 극복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초기에 12년 동안 물론 나중에 뭐 삼성 개헌했니 뭐 장기 독재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네이션 빌딩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지금 오늘 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 보기 지지리도 없다는 칼럼을 썼던데 잘못된 얘기예요.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 복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영역이 이게 시줄과 날줄로 간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네. 아니 1960년대 1950년 전쟁 끝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런 그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엮어져 가는 것이지 박정희 시대를 말해 민주주의 안 했으니까 박정희는 개자식이다. 그런 식으로 이 단순 논리로 문재인 식으로 역사를 보면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딴 게 뭐 있어요. 1950년대 영국의 그 런던 타임스인가 거기에서 쓴 유명한 기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할 정도로 우리는 50년대까지 참 보면 너무나 지질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그 지켰고 그 지킨 바탕 위에 강력한 지도력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네이션을 갖다 튼튼하게 요즘 말로 콘크리트를 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이제 5부작인데 네. 이 박정희의 그 인간 네. 그것도 정말 저 인간 위대한 박정희. 위대한 인간 박정희도 정말 위대했다. 위대했죠. 식민지의 청년으로 선생님 한다고 대구 사관 갔다가 청원의 뜻을 품고 만주군관학교 갔는데 일제가 무너지지. 일본 사관학교도 가서 공부했고 다시 한국 육사에 들어가서 네.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몰려가지고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백선엽 씨가 살렸고. 구해주고 그리고 다시 군에 복구해서 6.25 전쟁을 치러내고 네. 그리고 이 산업화 근대화 네이션 빌딩에 성공해 가는 그 박정희 인간 그 큰 그릇 그리고 인간미 이런 것들도 그 빠트려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안희정 씨가 생각날까요? 지금 감옥 가 있는. 안희정 씨가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 거의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이 뺨에 뽀뽀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만간 안희정이 죽겠구나. 왜? 안희정 씨가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충남지사 하면서 박정희 시대를 07 과삼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이 문재인을 비롯한 임종석을 비롯한 그들 눈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박정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 문재인, 임종석, 조국 유해 사람들에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안희정 씨는 자기가 충남지사로서 도정을 갖다 펼쳐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분을 안희정도 유명한 얘는 운동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07 과삼이다. 마치 덩샤오핑이 마오를 갖다가 평가하면서 07 과삼으로 평가해댔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7이요. 그 보면은 과는 3이다. 그 순간 좌파 세계에서는 아웃된 겁니다. 이미. 공부 과일이라 그래도 우리가 약하게 평가하는 그렇죠. 그리고 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는 게 이제 뭐 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는데 네. 이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뭐 바닥으로 거의 예. 간 것 같았는데 네. 다시 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워낙 하는 게 없으니까요. 반작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18년 동안 세인의 내리 속에서 잊혀졌었습니다. 그 18년 동안은 뭐였냐니까 전두환 7년, 그 다음에 노태우 5년, 12년. 거기다가 김영삼 5년이에요. 거의 18년을 갖다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97년에 IMF 직전에 그때 이제 96년부터 막 노동법 파동으로 뒤죽박죽할 때 날아가지를 97년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당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야, 복지왕 둘리가 있는데 네가 만약에 복지하고 싶은 사람은 복지하고 싶으면 있으면 뭐 1등 누구 2등 박정희 대통령이 2등인가 3등을 했어요. 1등은 이순신? 아니에요. 제가 저 깜빡했는데 다른 하여튼 테레사 수녀하고 저 박정희 대통령 동급입니다. 그 당시에 뭐 간디가 1등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그동안 보니까 YS 5년 동안 나라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시 백막 초인을 찾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어쩌고저쩌고 흘렀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그 무렵에 유난히 보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거 많이 했습니다. 뭐 누구 역대 대통령 중에 1등 노무현의 1등 하고 그때 노무현이 드디어 이제 박정희를 갖다가 추월하기 시작해요. 최근에 그거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왜? 좌파 정권 기대했던 게 안 나옵니다. 좌파 문재인 1등 아니에요? 역대 대통령? 어디다 맡겼어요? 여론조사? 근데 용환 점쟁이한테. 용환 점쟁이한테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 좌파 정권 2년 5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하는 것이 철저하게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놨던 거 빼먹으면서 나라 허물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다시 박정희의 그 어떻게 보면 캔두 정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그러면서도 보면은 그야말로 부국 강병과 국리민복 그 정신을 갖다가 생각하게 돼요. 그게 지도자의 표준이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국리민복, 네. 부국강병. 그게 최고죠. 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40년 됐습니다. 오늘 황태순 TV에서 1, 2, 3, 4, 5부로 나름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한번 회고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